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옴니채널 리테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쇼핑몰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라는 얘기는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쇼핑몰의 백오피스, 즉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다르게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각자 동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온라인 세일이 되지 않습니다. 또는 온라인에서 프로모션을 한다고 해서 오프라인도 프로모션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구조. 이것이 멀티 채널입니다. 각각의 채널들이 브랜드만 동일하고 서로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 백오피스를 통합하는 이 형태를 우리는 크로스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크로스 채널을 목표로 사실은 유통 리테일 기업들이 전략을 가져왔었는데, 이 크로스 채널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옴니 채널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일관된 브랜드 정책을 갖는다는 측면에서는 크로스 채널이나 옴니 채널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크로스 채널을 만약에 구축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장 큰 문제였던 가격의 일관성, 채널별로 가격이 다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크로스 채널은 고객의 행동들을 분석하고 활용하기에는 굉장히 미흡합니다. 즉, 온라인 고객과 오프라인 고객을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채널에 대해서 고객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온라인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는 모바일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하나의 로그로 관리가 되고 분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힘든 것은 사실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구매 이력을 분석하고 저의 행동을 추적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오프라인에서 저의 행동을 어떻게 추적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옴니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피디아에서 정의한 옴니채널은 멀티채널의 진화된 형태로 모든 쇼핑 채널을 통해서 확보된 고객의 경험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그리고 모든 쇼핑 채널을 하나의 관점에서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소비자가 어떤 채널을 이용하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쇼핑을 즐길 수 있는 체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옴니 채널은 단순한 멀티 채널의 진화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러니까 옴니 채널이 멀티 채널의 시스템적인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채널에 대해서 서비스 전략을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리모델링이 되어야지만, 이것이 선행되어야지만 옴니 채널이 완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ERP라는 것을 도입하는 과정을 보시면 ERP를 도입하기 전에 그 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즉 BPR이라는 걸 해야 되죠.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값비싼 솔루션, ERP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 그건 대개 회계 재고 관리 시스템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모델링이 선행되지 않은 ERP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ERP를 도입하는 과정처럼 옴니채널도 도입하는 과정에서 채널 서비스, 전략 수립, 그리고 프로세스 리모델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옴니채널 솔루션을
구매한다고 해서 옴니 채널이 완성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전략을 먼저 수립하고 프로세스를 다시 분석을 하고 이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옴니 채널 전략을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전략에 맞는 기술이 따라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채널에 대해서 고객의 행위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분석된 결과를 다시 모든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만 이것이 진정한 옴니 채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양대 유통기업 중에 하나인 롯데의 경우에 소비자의 접점이 다양한 이제 롯데그룹의 특성상 개별적인 시장 접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소비자 구매 패턴을 결합한 옴니 채널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에 롯데그룹의 회장이 직접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트렌디한 용어들은 사실은 대기업의 탑 결정권자들이 직접 뭔가를 추진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 밑에 있는 다양한 마케팅 임원이라든가 전략 기술 임원들이 시장을 충분히 분석하고 조사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탑에 있는 분들이 옴니 채널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교육을 시켜야 되는 대표가 밑에 부장, 차장들을 교육해야 되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신동빈 회장이 직접 옴니 채널을 언급하면서 롯데의 경쟁사는 아마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존, 이베이가 롯데그룹의 경쟁사라고 언급을 할 정도로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아마존하고 이베이는 온라인 기업이고 롯데는 오프라인 기업인데 어떻게 아마존이 경쟁사냐라고 하지만 결국 옴니채널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둘의 충돌은 어쩔 수 없는 앞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신세계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세계의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한 얘기죠. 신세계의 미래를 아마존 같은 글로벌 기업에서 찾아야 한다. 자, 마치 짠 듯이 롯데나 신세계 이런 국내 굴지의 유통기업들이 아마존을 벤치마킹 하겠다라고 회장, 부회장들이 직접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얘기는 온라인에서의 전략, 즉 옴니채널 전략에 대해서 그룹 차원에서 투자와 시도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 오프라인 구별 없이 소비자가 가장 편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그걸 위해서 다양한 IT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신세계는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까지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세계가 이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IT 실험들을 보면 모바일 결제 플랫폼도 구축하고 있고 또 온라인 및 물류 쪽의 통합 운영을 위한 작업들도 하고 있고 또 옴니채널을 위한 별도의 조직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롯데, 신세계 모두 옴니채널에 마치 올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옴니채널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의 대표적인 것이 옷이었습니다. 의류와 신발은 온라인으로 구매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었죠. 왜냐하면은 옷은 제가 입어봐야지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류와 신발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거에 LG패션, 제일모직 같은 기업들은 온라인 쇼핑에 참여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옷은 입어봐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옷이 팔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작은 중소 의류 쇼핑몰들이 생기면서 사실은 패션 의류 쪽이 온라인 쇼핑몰이 엄청나게 빨리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제일모직, LG 패션 이런 데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고 겨우겨우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사실은 왜 이런 것들이 잘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될 수 있냐 하면요, 옷을 오프라인에서 입어보고 안 산다는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옷을 입어보고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죠. 왜? 더 싸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온라인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늦었던 패션 유통기업들, 그리고 쇼루밍의 가장 큰 피해자인 패션 유통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옴니채널 전략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LG 패션 같은 이런 패션 유통기업이 엄청나게 빨리 옴니채널 전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신세계나 롯데보다 벌써 더 앞서서 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쇼루밍족들의 주 활동 무대가 결국은 의류 패션 분야입니다. 입어보고 신어보고 안 사는 대표적인 산업군이 의류 패션 분야인데, 그래서 의류 패션 분야가 옴니채널 도입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옴니채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IT의 애플 같은 수준에 있는 회사가 버버리입니다. 이 버버리는 뭐 잘 아는 브랜드죠. 버버리가 옴니채널 전략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버리 매장에서 옷을 입어보고 안 산다는 거죠. 그래서 버버리가 선택한 거는 오프라인 매장을 아예 쇼룸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온라인에서 모바일에서 판매량을 더 촉진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버버리는 심지어 뭐 계절별로 런칭쇼를 TV에서 하고 있으면 그 TV에서 나와 있는 새로운 패션 아이템을 모바일로 구매 예약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유니클로, 자라, 에이세컨즈 같은 의류 패션 브랜드는 온라인에서 구매한 거를 오프라인에서 반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도 할 수 있고요. 결국은 크로스 채널에서 백오피스가 통합되어 있는 형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에서 고객을 트래킹할 수 있는 형태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류 패션 분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리 옴니채널 도입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류 패션 분야에서 단일 브랜드는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단일 브랜드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은 그나마 쉬운 일인데, 신세계 롯데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유통기업들은 자사 브랜드도 있지만 사실은 남의 브랜드를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브랜드를 관리하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어떻게 옴니채널을 시도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입니다. 메이시스 백화점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는 시점 2009년, 2010년에 엄청나게 많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백화점이 망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메이시스가 선택한 전략은 이제 옴니채널 중에 서치 앤 샌드 같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검색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픽업할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쇼루밍족들을 위해서 아예 메이시스 뷰티 스팟이라는 걸 둬서 이 제품을 사기 전에 타 경쟁사 제품을 비교할 수 있는 키오스크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제품을 사라는 거죠.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도 검토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옴니채널 전략을 수립한 메이시스는 최근에 이제 매출이 굉장히 향상되고 있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잘 통합된 리테일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마트 같은 경우도 모바일 앱을 통해서
카트에 센서가 달려 있는 거죠. 카트에 어떤 제품을 카트에 넣는 순간에 거기에 유관 상품이 모바일 앱에서 바로 뜹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사면은 뭐 맥주가 같이 추천 상품으로 뜨는 것처럼 카트 안에 카트를 통해서 모바일과 연계하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있고요. 또 온라인에서 주문한 상품이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픽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에 올라가 있는 포스트를 분석해서 고객의 관심 상품이 뭔지 파악해서 매장에다가 비치하는 이런 서비스를 함으로 해서 또 월마트는 모바일 앱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이용하고 있는, 그래서 옴니채널을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회사는 베스트바이입니다. 베스트바이는 사실은 2012년에 12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12억 달러면 거의 1조가 넘는 돈이 적자가 난 회사고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도 교체가 됐죠. 근데 베스트바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전 단계를 보면 이 쇼루밍족들과 전쟁을 선포를 한 거죠. 쇼루밍족들이 와서 물건을 체험하고 사지 않는 이 행위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 바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검색할 수 없게 한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매장의 방문자 수가 감소하고 방문자 수가 감소하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교체가 됐습니다. 허버트 졸리라는 대표로 2012년 9월에 교체가 됐고요. 이 교체된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러브 쇼루밍. 쇼루밍을 사랑해야 된다. 최고의 쇼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베스트바이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가격은 온라인보다 싸게 하고 배송은 아마존보다 빠르게 하겠다 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베스트바이가 굉장히 다시 정상 궤도까지 올 뿐만이 아니라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까지 내용들을 보면 채널별로 가격의 일관성이 없음으로 해서 쇼루밍족들이 생기게 됐고요. 이 쇼루밍족들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옴니채널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바이가 쇼루밍족들과 거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좀 더 일찍 옴니채널 전략을 도입했다면 2012년에 저렇게 큰 돈의 적자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프라인 리테일 기업들 옴니채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